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토요타 CHR GR 스포츠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최상위 버전이며 이번 영상에서 이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풀옵션 차량을 가지고 왔으니 차량에 추가할 수 있는 모든 옵션과 추가 사양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알려드릴게요. 외관, 실내, 소재 품질, 공간, 멀티미디어 시스템까지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번 리뷰는 정적인 리뷰이지만 주행 모습이나 시승 연비 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별도의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그런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자, 이제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계시고 이 차를 직접 보고 싶거나 시승해보고 싶으시거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토요타 부카레스트 사우스로 가시면 됩니다. 설명란과 화면에도 링크를 남겨둘게요. 거기 직원분들은 정말 친절하세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겁니다. 시승도 할 수 있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시작 가격도 말씀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보듯이 이 차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는 기본 엔트리 레벨 차량은 1.8리터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전륜 구동이 적용된 CHR이고 이 액티브 버전의 시작 가격은 모든 세금이 포함되어 688유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CHR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계시고 어떤 딜러를 통해 구매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 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버전은 2리터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GR 스포츠 모델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버전입니다. 가격은 48406유로이고 여기에 색상 옵션이 추가됩니다. 어쨌든 이게 가격이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입니다. 이제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외관과 실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차량은 완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즉 앞쪽에는 가솔린 엔진이 하나 있고 변속기에는 전기 모터가 하나 통합되어 있으며 차량 뒤쪽에도 전기 모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모든 바퀴의 동력을 전달하는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모터들과 가솔린 엔진 사이를 전환하면서 최고의 성능, 최고의 연비,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고 토요타는 훌륭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저도 오늘 이곳까지 차를 조금 몰아봤는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와, 이 시스템 정말 부드럽다. 페달 감각이나 주행 방식이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야 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영상에서 토요타가 아마도 최고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면 적어도 시장에서 상위 3가지 안에는 확실히 든다고 말해왔어요. 그만큼 정말 대단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의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 차량의 엔진에 관해서라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2리터 가솔린 엔진에 직렬 4기통 그리고 2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된 모델입니다. 이것은 사륜구동 시스템이고 영단 자동 변속기인 ECVT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한 특별한 변속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변속기입니다. 이 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이고 0에서 100까지 7.9초, 198마력에 190Nm입니다. 연비는 4.8에서 5.2L VLTP 기준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2에서 117g 사이로 다양한 주행 모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이 풀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리튬 배터리이고 이 리튬 배터리에서 흥미로운 점은 풀하이브리드 치고는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풀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하고 리뷰해봤지만 4.08kWh 배터리를 가진 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덕분에 전기 모드로 더 오래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근접한 수준입니다.
배터리 크기만 놓고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다른 풀 하이브리드보다 전기 모드로 훨씬 더 많이 주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한 단계 진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했고 시승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로 변속기에 통합된 첫 번째 전기 모터는 113마력 206Nm의 출력을 가집니다. 두 번째 전기 모터는 후륜 엑셀에 위치해 있으며 41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체 출력은 약 198, 197마력 정도입니다. 가솔린 엔진은 152마력, 190Nm의 출력을 가집니다.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43L입니다. 이 차량은 전면에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 후면에는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 그리고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차량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정보입니다. 이제 외관과 실내 리뷰를 시작하겠고 영상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키 뒷면에는 GR 로고가 있어 꽤 멋지고 앞면에는 잠금 해제 버튼과 트렁크 오픈 버튼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렁크는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키로도 자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을 잠글 때마다 이 손잡이들이 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차량의 공기역학에 도움이 되고 차량의 외관도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또 다른 멋진 점은 밤에 차량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때 뒷 테일라이트 주변에 아주 멋진 조명이 들어오고 토요타 CHR 로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멋진 기능이죠. 이런 기능은 요즘 자동차 제조사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키로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외관 디자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미 라이트를 켜놨고 시스템도 작동 중입니다. 사실 차량도 시동이 켜져 있고요. 그리고 외관 디자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차의 외관에 대해 논란이 많은 의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클래식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전 토요타 CHR와 이번 모델의 차이점을 보면 저는 이게 큰 도약이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아주 최소한의 변화만 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토요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RAV사나 토요타 코롤라의 경우 페이스리프트가 정말 미미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니까 외관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이번 새로운 CHR은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완전 변경이지만 보통 뭔가를 바꿀 때는 정말 아주 작은 변화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새로운 모델로 정말 큰 도약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저도 확실히 마음에 듭니다.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이고 약간 독특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토요타는 항상 흥미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왔죠. 수년간 그랬고 이번에도 정말 훌륭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디자인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나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댓글을 남기셨지만 이건 못생긴 차야 같은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GR 스포츠 버전은 훨씬 더 멋지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블랙 글로시 휠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투톤 컬러 조합도 꽤 흥미롭게 보입니다. 차 뒷모습도 꽤 예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차의 자세가 이전 버전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요. 꽤 멋지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GR 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어쨌든 지붕 전체가 블랙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멋진 디자인의 확장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중앙 부분이 매우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접혀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안테나가 있고 뒷유리에는 선팅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도 선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모두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꽤 멋지고 여기 아래쪽에는 추가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테일라이트가 아주 크고 눈에 잘 띕니다. 밤에도 아무 문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CHR 로고도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개등은 LED입니다. 방향 지시등은 제 생각이 맞다면 그냥 일반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방향 지시등에는 LED가 아니라 할로겐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번호판 부분에는 좋은 점이 두 개의 카메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후진용 카메라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카메라는 차량 내부 중앙 미러에 연결된 카메라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번호판에 달린 조명들이 그냥 일반 전구라는 거예요. LED가 아니라서 번호판에는 노란 불빛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 쉽게 교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 흥미로운 라인과 형태들이 있고 반사등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광 플라스틱이 있고 주차 센서가 있는데 후면에 센서가 6개나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모든 안전 기능에 사용되고 이 차량에는 정말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회색 컬러도 보이네요. 그 외에는 배기 파이프는 없습니다. 뒤쪽에서 보이는 거는 저 아래에 있는데 좀 더 가까이 보면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이쪽 운전석 측면에는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이 탱크는 차량 내부에서 열어야 하고 먼저 이 버튼을 눌러야 그 다음에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탱크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운전석 쪽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여기에는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에서의 시야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은 아마도 그리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안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제로 시야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손잡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손잡이들이 미래지향적이고 멋지며 품질도 좋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들은 안쪽으로도 들어갑니다. 꽤 괜찮네요. 여기서도 차량의 잠금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의 전반적인 품질과 문 자체의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출입구와 개방감도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쪽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큰 사이드 미러로 실내에서의 시야도 좋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감지 기술이 모서리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앞쪽에서 실제로 창문이 더 확장되어 시야가 훨씬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방향 지시등 LED 인디케이터 라이트,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다른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멋집니다. 360도 카메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작은 LED가 있어서 지면에 토요타 CHR 로고를 비춰줍니다. 정말 멋지고 세련된 조명입니다. 전면 유리창 중앙에는 카메라와 몇몇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교통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읽는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카메라는 교통 표지판도 인식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과 연동되어 작동합니다. 또한 조명과 비물 감지용 센서도 함께 있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차량의 전면부는 BZ4X, 토요타 BZ4X, 즉 완전 전기차 버전과 상당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 이 전면부가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흥미로운 디자인입니다.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공기역학 성능을 약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면에는 분리형 방향 지시등과 풀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밤에 직접 봤었는데 멋졌어요. 모든 조명이 LED라는 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는 전면에 6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공기 흡입구 없이 매끈한 디자인에 공기가 차량 주변을 흐르도록 해주는 몇몇 요소들만 있습니다. 아래쪽 안개등까지도 LED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피아노 블랙 마감도 있네요. 여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등 모든 안전 기능을 위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는 여기 있고 이 부분엔 약간의 공기 흡입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GR 로고와 이 모든 부분이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그레이 무광 마감과 일반 플라스틱이 일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꽤 심플하면서도 흥미로운 디자인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옆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동차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보통 이 플라스틱 부분입니다. 이 플라스틱 보호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유용한데 차량의 도장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먼지가 많이 쌓인 것도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도 먼지나 돌 같은 것들이 생기죠.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차가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문 하단 스커트 전체에 동일한 보호대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사륜구동 I, 즉 어떤 버전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에 있는 분할 디자인도요, 멋지지 않나요? 정말 멋져요. 어쨌든 이게 GR 스포츠의 휠입니다. 19인치 휠에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다시 한번 이 멋진 블랙글로시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열 수 있고 사실 조명을 꺼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앞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디 있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 어디에 있니? 이 근처에 있어야 하는데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이건 수동 리프트 게이트라서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가 엔진입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전자 부품들도 보이고 네, 냉각수랑 와이퍼 액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게 앞쪽 오른편에서 본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퓨즈 박스와 에어 필터가 있고 네, 꽤 괜찮아요. 아무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있고 참고로 그 전에 위쪽에는 트렁크를 닫고 잠글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직접 당겨서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수동 손잡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후진등, LED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HEV와 GR Sport 로고가 있어서 GR Sport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트렁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트렁크입니다. 여기에 제 백팩과 이런저런 물건들을 놔뒀으니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트렁크는 정말 넓어요. 아이 둘이 있어도 휴가를 가거나 어디를 가든 짐을 모두 실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충분합니다. 공간이 정말 넉넉하다고 느껴지고 여기 보호 커버도 아직 있는데 이걸 빼서 커버 없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더라도 공간이 정말 많고 입구 쪽에는 플라스틱 마감이 있고 여기저기 고리도 있습니다. 왼쪽에도 있어요. JBL 사운드 시스템. 정말 훌륭한 오디오 시스템이고 고리도 더 있고 트렁크에는 노란색 조명도 있습니다. 이 차의 야간 영상을 찍은 것도 있어요. 그 조명과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바닥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닥 아래에는 당연히 연료 탱크, 전기 모터, 배터리 등 여러 장치들이 있어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곳에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보호대를 빼고 시트를 접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방금 그 보호대를 빼서 이제 입구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정말 큰 입구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여러 각도에서 보여드리려고 했으니 더 잘 이해하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 차 크기에 비해 꽤나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의 지상고가 꽤 높게 유지된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건 정말 많은 도로에서 매우 유용하죠. 여기가 트렁크입니다. 이제 만약 트렁크를 접고 싶다면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가운데 부분을 따로 접을 수 없어서 예를 들어 스키처럼 긴 물건을 싣고도 두 명이 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접는 건 정말 쉽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번 접고 나면 또 다른 점을 알게 될 거예요. 완전히 평평하진 않아서
저기쯤에 10cm 정도의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확실히 큽니다. 확실히 여기 아이케아에서처럼 큰 부품이나 긴 물건도 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넓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처음에 이 차를 보기 전에는 이렇게 넓을 줄, 이렇게 큰 물건을 실을 수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구는요, 그렇게 크지 않고 문도 많이 열리지 않아서 괜찮긴 한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차의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게 바로 입구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평평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만약 이 부분이 더 높았다면 별로였을 텐데 평평해서 정말 좋아요. 물건을 올려놓아도 잘 고정되고 다리 공간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괜찮아요. 아무튼 이제 모든 걸 다시 제자리에 두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창문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아래로 접을 수 있어요. 만약 접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은 작아서 완전히 아래로 접을 수 있고 문 안쪽으로 들어갈 공간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제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시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외에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손잡이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무광 블랙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기도 플라스틱인데 가죽처럼 보이지만 사실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버튼이 있고 음료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약간 있고 그 외에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일 뿐입니다. 그리고 입구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괜찮아요. 여기로 들어가면 내부와 좌석을 볼 수 있습니다. 좌석은 정말 훌륭해요. 제 기준에서 좌석의 품질이 정말 좋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래쪽에는 여기에서 배터리의 통풍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약간 통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운데에는 알칸타라가 있고 옆면에는 가죽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이용 아이소픽스가 있어서 뒷좌석에 2개의 유아용 시트를 설치할 수 있고 여기에도 옆면에 알칸타라와 가죽이 있습니다. 앞좌석 뒤에는 모든 곳에 가죽이 있고 약간의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운데에는 암레스트나 컵홀더 같은 것은 없지만 여기에는 USB-C 포트가 있습니다. 통풍구는 없지만 USB-C가 있으니 괜찮고 변속기 터널은 아마 7cm 정도 될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위쪽에는 옷걸이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좌석을 제 운전 자세에 맞게 조절합니다. 저는 키가 173cm라서 제 운전 자세에 딱 맞게 조절할 거예요. 문도 확실히 닫을 거고 그 문을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제 키가 173cm인데 아직도 공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키가 173cm이고 앞좌석에서 완벽한 운전 자세로 앉는다면 이만큼의 공간이 남게 됩니다. 만약 키가 아주 크신 분이라면 아마도 괜찮을 것 같지만 꼭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공간이 충분히 남고 머리 위에도 손가락 3-4개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의 체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즉 뒷좌석의 편안한 면에서는 저에게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공간이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리 좋지 않은 점은 이 각도에서의 시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운전석에서도 이쪽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트의 품질과 편안한 면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멋진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있어서 지붕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어쨌든 이제 가운데로 가볼게요. 가운데로 이동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비교적 부드럽네요. 뒷부분은 약간 더 단단한 느낌입니다. 머리 위 공간은 조금 덜 넉넉한데 제 머리 위로 한두 손가락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손을 뻗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앞쪽도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간은 꽤 괜찮은 편이고 다리 공간도 여기 모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다리 공간도 여기 보시면 꽤 괜찮아요. 적어도 저한테는 괜찮은 편이지만 엄청나게 편안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옆자리에는 글쎄요, 짧은 거리라면 3명이 탈 수 있겠지만 장거리에는 힘들 것 같아요. 짧은 거리라면 괜찮겠지만 장거리라면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앞좌석으로 가볼게요. 거기서 큰 변화가 있고 이야기할 것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대시보드도 이 각도에서 대시보드 디자인을 보면 제 시점에서는 정말 멋져 보여요. 토요타가 사용하는 스타일과 비슷하게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뭔가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고 전체적으로는 정말 멋져 보여요. 라인, 형태, 디자인 모두 현대적이에요. 실용적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앞좌석으로 가서 왜 제가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다시 2개의 창문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여기요. 창문이 확장돼 있고 크기 때문에 시야가 좋고 어제와 오늘 이 차를 운전해 봤는데 운전할 때 이 부분이 거슬린다고 느낀 적이 없어서 괜찮았어요.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시승기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앞좌석 쪽에서 운전자와 앞좌석 승객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접 운전하거나 2명이 타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하지만 앞좌석에는 품질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에는 가죽이 곳곳에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알칸타라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과 흰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알칸타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품질이 뛰어나요. 도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손잡이 부분에는 이런 회색 플라스틱이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창문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의 품질도 좋게 느껴집니다. 전동식 조절 미러와 폴딩 미러도 있어서 여기서 미러를 접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조절 버튼도 있는데 전동식 시트라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치를 설정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피커가 있고 또 하나 추가 정보로 앞좌석은 여기에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멋진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GR 로고가 있어서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는 일반 페달이 적용되어 있어서 알루미늄 페달은 없습니다. 전동식 시트 조절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요추 지지대나 측면 위치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측면 위치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앞쪽 입구는 정말 넓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멋진 GR 스포츠 시트를 볼 수 있습니다. 품질도 훌륭하고 보기에도 멋지며 착좌감도 매우 편안합니다. 그리고 품질이 정말 뛰어나고 스포티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위쪽에는 GR 로고가 있고 빨간색 스티치와 함께 여기에는 멋진 디자인의 펀칭 처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이고 측면 지지대도 아주 커서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운전을 즐길 때도 이 시트에 편안하게 몸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위쪽에도 플라스틱이 사용된 부분이 있고 이쪽에도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버튼, 연료 탱크를 여는 버튼이 있고 여기에는 자동 하이빔 라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새로운 송풍구인데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에도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회색 플라스틱과 이어지면서 도어 쪽까지 계속됩니다. 꽤 멋져 보이고요.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안에 들어오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앞쪽 창문이 이렇게 연장되어 있어서 바깥을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시야가 아주 좋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차를 운전해 보면 불만이 전혀 없고 사이드 미러와 앞유리에서도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야예요. 이 부분도 전혀 거슬리지 않아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뒷좌석 쪽은 창문이 조금 작고 모서리 부분에 사각지대가 약간 있지만 토요타는 이 문제를 가운데 있는 커다란 미러로 해결했습니다. 테두리가 얇은 예쁜 미러인데 크기가 큽니다. 시야가 얼마나 좋은지 볼 수 있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것을 보세요. 짠!
아까 보여드렸던 카메라가 있고 지금 여기서 이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하 조정, 밝기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라서 꼭 갖추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위쪽에는 이 미러 LED 조명, 마이크, 그리고 손잡이도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또한 천장의 마감 품질도 꽤 괜찮습니다. 위쪽에는 이런 조명, LED 조명도 있고 물론 SOS 버튼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팔걸이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고무 재질 팔걸이입니다. 이걸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게 있어서 조절하거나 빼낼 수 있고 수납 공간도 있으며 USB-C와 12V 포트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EV 모드가 있습니다. EV 모드는 배터리가 충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 아래에서 배터리가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고 EV 모드로 들어가면 차량을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을 위해 배터리를 아껴둘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이를 아껴두었다가 특정 구역에서 전기 모드로 주행하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천천히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핸드브레이크도 아주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약간의 글로시 피아노 블랙이 들어가 있는데 신경 쓰이지 않고 지문이나 그런 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기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광이고 이 부분은 정말 좋네요. 약간의 멋진 포인트가 더해졌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작은 기어 변속 레버도 마음에 듭니다. 주행 모드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후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는 B 모드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정말 작고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용적이고 완벽하게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물리 버튼을 곳곳에 배치한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모든 것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도 이 큰 스크린에 쉽게 접근해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토 홀드 기능, 트랙션 컨트롤 온오프, 그리고 이쪽에서는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고 예를 들어 에코 모드를 보여드릴게요. 에코 모드, 노멀, 스포츠, 그리고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모드들은 시승 영상에서 직접 운전해 보니 시승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B 모드는 일종의 엔진 브레이크를 의미합니다. B 모드로 들어가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나 겨울철 눈길에서 유용합니다. 이건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이 버전에서는 회생제동이 아니라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에서는 이 B 모드를 회생제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컵홀더 2개, 약간의 수납 공간,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서 정말 유용하고 그 위쪽에는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아퓨리 성해 제거 기능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성해가 제거됩니다. 이것도 유용하죠.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이 버튼은 주차 보조 기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차량이 스스로 주차를 하게 됩니다. 즉, 이건 주차 보조 기능입니다. 그리고 360도 뷰 카메라도 있어서 차량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다른 토요타 차량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차량 내부에서 보는 시점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시동 버튼이 여기 있고 그 옆에는 새로운 방식의 간단한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작이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서 송풍구 세기 조절을 하고 온도도 이쪽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에코 모드, 빠른, 보통, 에코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실내외 공기 전환, 그리고 운전자와 조수석 모두를 위한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물리 버튼이라 사용하기 쉽고 이렇게 꺼주면 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엄청 실용적이에요. 제가 이 차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또 다른 멋진 점은 바로 이 대시보드에 추가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유용하고 공간이 넉넉해서 휴대폰 2대나 원하는 걸 넣을 수 있어요. 좋은 점은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에 긁히는 소리가 나지 않고 물건이 잘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조금 더 위를 보면 B필러에 바로 JBL 스피커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크롬 디자인으로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앞쪽에도 또 다른 스피커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바로 앞 유리에 직접 표시되어서 정말 선명하고 보기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런 기능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글러브 박스로 가보겠습니다. 글러브 박스도 비교적 큽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크고 실제로도 유용합니다. 어쨌든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송풍구 위쪽에서 볼 수 있어요. 송풍구의 품질도 괜찮고 문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스티어링 휠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치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서 스티치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품질이고 옆면은 펀칭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GR 로고가 있습니다. 훌륭한 스티어링 휠이에요. 정말 멋지고 사용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래, 위, 앱, 뒤로 수동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양한 컨트롤을 위한 물리 버튼도 있습니다. 음성 명령, 볼륨, 그리고 여기서 계기판도 조작할 수 있어요. 잠시 후에 계기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계기판과 전화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파일럿 기능, 그리고 미디어에서 조작할 수 있는 모드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는 얼굴을 인식하는 센서도 있어서 얼굴이 너무 낮거나 높거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피곤해 보이면 경고를 해줍니다. 경고는 그다지 재미있진 않지만 원하면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 안전 기능이 차량에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제 디지털 콕핏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드디어 토요타가 이 시대에 맞는 무언가를 선보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2024년 기준으로 정말 다양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멋진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서 화면에 보고 싶은 정보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앞쪽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도, 설정, 메시지, 운전자 지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항목을 고를 수 있죠. 지도를 볼 수도 있고 원한다면 화면 전체에 더 크게 지도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좌우 측면에 어떤 정보를 배치할지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연비, 에코 점수, EV 비율, 내비게이션 공란 등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EV 비율을 선택하고 왼쪽에는 에너지 모니터링, 타이어 공기압, 사륜구동 정보, 운전자 지원, 오디오, 운전자 정보, 트립 보조 등 다양한 정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멋진 기능들이 정말 많아서 마음에 들어요. 이 화면이 정말 마음에 들고 이 화면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별도의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주행 모드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배경색이 빨간색 등으로 바뀌는 식으로 색상이 변해요. 이것도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이제 가운데로 가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이 화면이 확실히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최근 1년 내에 생산된 자동차들은 리뷰에서 제가 말하는 걸 정말로 듣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일부 차량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 멀티미디어가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운전자 시점에서 아주 잘 보이도록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고 화면도 정말 커서 시야 확보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번에는 좋은 지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훌륭한 지도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반응이 빨라졌어요. 사실 정말 반응이 빠르고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반응이 빠르고 이 화면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도에는 호텔, 레스토랑, 각종 중요한 장소들, 심지어 학교 같은 곳까지도 표시해줍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면 정말 빠르게 로딩되는 걸 볼 수 있고 거의 어디서든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내비게이션이에요. 드디어 좋은 내비게이션이 나왔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미디어, 오디오 시스템이 있고 전화 기능도 있으며 여기에는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주행 중에는 차량의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후면의 전기 모터, 변속기에 통합된 전기 모터,
전면의 가솔린 엔진, 그리고 중앙의 배터리 에너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현재 소비량과 주행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고 업데이트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사용자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명 메뉴로 들어가면 조명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의 배경 조명으로 어떤 색상을 사용할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환영 인사, 작별 인사, 실내 공조, 안전, 출구 보조 등 다양한 기능도 있습니다. 문과 관련된 제어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잠금 해제, 무선 키, 전자키, 그리고 모든 문 잠금 해제, 진입 단계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확실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커스텀 드라이브 모드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파워트레인을 에코, 스포츠, 노멀 등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도 노멀이나 스포츠로 선택할 수 있고 에어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커스텀 모드에 대한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효율적인 환기 모드와 유틸리티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앱과 웹 브라우저가 있으며 또 여기에는 차량의 추가 설정, 개인정보, 블루투스 및 기기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휴대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날짜와 시간, 키보드, 언어, 단위와 같은 일반 설정도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정보, 디스플레이 설정, 카메라 설정, 그리고 사운드 및 미디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운드 시스템과 사운드 시스템의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유용합니다. 또한 FM 라디오 정보도 있고 바로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설정도 할 수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로 안내, 교통정보, 지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그리고 기타 정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딜러 정보, 차량 커스터마이징, 아까 보셨던 정보 및 보안 설정이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멀티미디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오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세요. 시승기나 연비 테스트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마 이미 올라와 있을 거예요. 만약 아직 업로드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 차는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정말 멋진 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멋진 개선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기능들도 많이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디지털 콕핏은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서 원하는 대로 더 많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 자세와 주행 감각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모든 안전 기능들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차 내부의 몇몇 부분은 정말 고급스러운 품질을 자랑하는 점도 좋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배치한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배치된 방식, 바로 여기에서 살짝 기울어진 위치에 있고 운전자를 바라보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차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차는 6년 또는 20만 킬로미터의 보증도 제공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차이고 시간이 지나도 아마도 믿을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타는 정말 신뢰성 높은 엔진과 자동차를 만들거든요. 이상으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렇듯이 안전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